그래서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영국유학센터 강남본사 이채영 부원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저희는 제가 진행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담당자 분들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성함하고 어떤 과정 이제 입학 수료 끝하고 어떤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인지, 후배분들은 어떤 대학교 어떤 과정으로 진학할 예정인지. 왜냐하면 같은 학교 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나랑 같은 과정 하는구나, 아니면 같은 학교 가시는구나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자한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요거 같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UCL 파운데이션 학업 수료하고 올해 UCL 건축학과로 입학하게 된 최자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월익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하고 월익대학교 매니지먼트과, 그러니까 경영학과로 진학하게 된 김원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프버러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을 수료하고 이번에 러프버러 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가게 된 김도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얘기 간단하게 끝냈고, 지금 여기 선배분들은 작년에 이제 9월달 파운데이션 입학을 하시고 올해 잘 끝내시고 원하는 대학교 진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후배분들은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을 텐데, 세 분이 본인 잘 성공적으로 수료한 느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한님 마이크부터. UCL 합격해서 좋고요. 일단 제가 원하던 펌 초이스로 가게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지망으로. 네. 앞으로도 이제 시작인 거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말해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네, 저도 군대 시대부터 한 2년 동안 월익대학교 경영학과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네, 꿈을 이뤄서 너무 행복하고요. 준수도 내일 가게 돼서 행복하고요. 네, 뭐 힘들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저는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잘 마치시고 원하는 대학교 진학하게 됐으니까 축하하면서 저희 박수 한번. 박수를 요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리면, 1년 전에 이 후배분들 이제 영국 입학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지금 불안한 것도 있고 기대한 것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들 텐데, 1년 공부해봤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 뭐가 좀 영국은 또 어떤 게 좋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게 엄청 차이가 컸다, 이런 게 하나씩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저부터요? 거꾸로. 네. 일단 한국에서 다들 공부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은 대부분 앉아서 강의만 듣고 노트 필기하고 이런 암기나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영국에서는 선생님들이나 튜터들이 다들 활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알고 가면 수업할 때 조금 적응하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조금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인 해야 학생들을 좋아하는 튜터들이 많다. 선생님 만나고 미팅 잡는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저는 한국 대학을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큰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세미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은 대부분 그냥 수업을 듣고 자기 혼자 하는 공부를 하는 걸로 한국 공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 같이 이제 제 과 특성상에도 이제 뭐 토론도 하고, 근데 제 과만 아니어도 아무래도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가는, 네,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과정으로서 저는 정말 좋았다고. 방금 얘기했던 건 이제 영국이 수업 방식이 렉처도 있고 튜토리얼도 있고 세미나인데, 그 뒤에서 제가 좀 다루길 예정하거든요. 네. 그때 조금 더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한님은 뭐가 제일 틀렸어요? 저는 수업도 되고 생활도 괜찮아요. 그럼 앞에서 좀 약간 수업적인 거를 말했으니까 저는 생활적인 걸 얘기하자면,
일단 잘 적응을 하려면 일단 생활적으로 적응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음식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자기한테 잘 맞는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날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12월 달 겨울 되면은 해가 짧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살짝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가장 큰 게 일조량이잖아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제 여름 때는 한 10시? 10시 돼야 어둑어둑해지고 겨울 때는 어둑해지면 3, 4시, 그쵸? 3, 4시면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엄청 길고 겨울에는 해가 엄청 짧아서 그런 게 친구들이 조금 영국이랑 가장 큰 틀렸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이제 지금 건축학과 하셨고 경영학과 하셨고 스포츠 경영을 하셨어요. 학교도 각각 다르시고 그러면 본인마다 어떤 과목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웠는지 간단하게 조금 자아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건축학과라서 그 비주얼 스터디스랑 빌트인 그 건축 과정이 따로 하나 추가로 있었고요. 또 보통 공통 과목으로는 아카데믹 잉글리시 하나랑 그 뭐 약간 우리나라 대학으로 치면 약간 필수 교양을 해서 약간 스터디 스킬이요. 네, 스터디 스킬이나 뭐 논문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선택 과목 2개 뭐 저는 그 Geography and Built Environment랑 하나는 Modern European Culture를 했는데 그 제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Modern European Culture거든요. 이게 약간 그림이나 그 글들을 보고 자기 생각을 표출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런 자기 생각을 표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원일님 맞죠? 네. 원일님은? 네, 제가 했던 경영학과에서는 과가 글로벌 이코노미, 마케팅 앤 오르가니제이션 비헤비어, 그리고 에센셜 매트매틱스 앤 비즈니스 러, 그리고 IRS라고 이제 공통 과목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거를 이제 파운데이션 활동한 그 1년 동안 9개월 동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면서 하면 돼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즐겁게 저는 했고요. 이제 뭐 에센셜 매트매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수 수학인데 이제 쉬워요. 한국인한테는 쉬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한국에서 안 배우는 것들을 조금 배우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네. 안 배우는 과목이 어떤 경우? 통계, 스태틱스 이런 거였까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률 제가 한국에서 제가 공부를 어쨌든 조금 했었을 때 제가 문과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배웠던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제 마케팅 오르가니제이션 비헤비어 거기서도 이제 주제가 주어진데 이번 연도에는 퍼스널 케어 브랜드여서 저는 아모레퍼시픽 저희 한국 브랜드를 골라서 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전 한국인이어서 일부러 한국 브랜드를 골랐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 영어로 된 자료가 없어서 무조건 해외 기업 자료 많은 거 뭐 그런 회사로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비즈니스 러인데 물론 제가 공부도 많이 안 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 아무래도 이제 법이어서 좀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적용해서 써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사례를 적용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 그 사례를 적용해서 뭐 판단할 수 있을까? 판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치면 판례. 네,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우님은 어땠어요? 저는 아무래도 경영학과다 보니까 저는 비즈니스 비헤비어라는 과목이랑 이코노미스 앤 파이낸스 그리고 스킬스 폴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네. 발표하고 그룹 프로젝트하고 에세이 쓰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딱 영국 도착하자마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PPT 만들고 발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계속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수능 준비까지 했었던 학생이라서 그 영어 스피킹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이게 가자마자 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즉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안 됐다 보니까 대본도 통째로 외워야 했고 그래서 저는 스피어스 볼 비즈니스 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훈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세 분 다 공통,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과정 자체가 국제학생, 모국어, 영어,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영어 과목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거든요. 도훈님이 이제 영어적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잉글리시 그 EAP 과정이라는 게 잉글리시 아카데미 과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난이도는 본인이 느꼈을 때는 어떻던 것 같아요? 저희 그 학교 과정에서는 IELTS 6.5를 맞추고 가면 굳이 영어 수업을 안 들어도 됐었어요. 근데 저는 못 맞추고 들어갔어서 영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영어 수업 자체가 물론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기도 했지만 유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영어에 대한 장벽을 깨부셔주기 위해서 약간 활동적이고 친구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PPT 통해서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친숙해지고 가서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영어도 많이 쓰고 하니까 영어에 대한 압박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한님한테 여쭤보는 게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과목이 하나 있어요. 네. 포트폴리오. 영국은 이제 건축학이 우리나라는 공학 베이스인데 반면 영국은 디자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건축학 같은 경우에 지원하면은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가요. 그래서 세 분 중에서 포트폴리오 유일하게 자한님이 유일하게 했었고 파운데이션 과목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금 진행됐는지 어떤 게 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이런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네.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경영학과를 1년 다니고 나중에 전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꾼 케이스인데요. 저 이전에도 입시 미술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했었고 그냥 관심 정도만 있는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건축학과 진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포폴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서 이제 따로 그 미술 포트폴리오 학원을 이제 한 9개월 정도 다니고 그 동안 포폴을 만들면서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서 포폴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 시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베이스가 쌓이니까 제가 원하던 걸 이제 만들 수 있었던 수준까지는 갔었던 것 같고 다행히 합격을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뭐 어려웠었던 부분은 그 기초 쌓이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이런 거일 것 같고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파운데이션 과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간에 혹시 과목 관련이나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그 UCL 네. 그 과목 중에 그 말해보는 history, philosophy 그 기본 과목이잖아요. MPHP? 네, 그건 저가 안 들었긴 한데 아마 그것도 비슷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철학이나 어떤 거를 거기서 주어주는 책을 읽고 그거를 해석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목들을 듣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그 recommended books라고 해가지고 읽어오면 좋을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그 책들을 수업 시간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면 좋은? 물론 알고 있어도 좋긴 하고 읽어가면 뭐 더 좋겠지만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레코멘드드 그게 있었는데 리스트가 있었는데 저는 안 읽고 왔거든요. 읽고 가라고 추천해 줬는데 안 읽고 갔는데 충분히 따라가긴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 그렇죠. 근데 레코멘드드니까 사실 필수 컴플서리는 아니니까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근데 아마 거기서 영어 책이나 이런 거를 특히 그 UPCH니까 책 같은 게 양이 엄청 많아요. 주어지는 책들이나 뭐 책의 양도 그리고 영어 책이니까 우리나라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래서 영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